회식 이제 끝났어? 우리 헤어지자. 뭐, 뭐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미묘하게 피어나는 균열, 그리고 결국 이별로 향하는 씁쓸한 신호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여기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연인 서하늘 씨와 강민우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 씨는 그저 사소한 다툼이라 생각했지만 민우 씨의 몸은 이미 이별을 향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화면은 깔끔한 일식당을 비춥니다. 마주 앉은 서하늘 씨와 강민우 씨의 모습이 보이죠. 하늘 씨는 밝은 얼굴로 메뉴판을 보다가 민우 씨에게 살며시 건넵니다. 오빠, 이거 어때요?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세트인데. 하지만 민우 씨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건조하게 답할 뿐입니다. 뭐든 괜찮아. 하늘 씨는 메뉴판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습니다. 그럼 이걸로 시킬게요. 민우 씨는 여전히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잠시 후 종업원이 다가오고 하늘 씨는 연어 세트 2인분에 우동을 추가하며 주문을 마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갈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였죠. 하늘 씨는 민우 씨의 접시에 가장 좋은 부위의 연어를 정성껏 담아주며 말합니다. 오빠, 여기 연어 제일 좋은 부위래요. 한번 먹어봐요. 민우 씨는 무심하게 하고 대답할 뿐입니다. 하늘 씨는 그런 민우 씨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요? 요즘 오빠 표정이 영 안 좋아서 걱정돼요. 민우 씨는 대답 대신 한숨처럼 그냥 좀 하고 말을 흐립니다. 하늘 씨는 그의 잔이 비어있는 걸 보곤 조용히 물병을 들어 세심하게 물을 채워주었죠. 물 마셔요. 피곤할 땐 물이 최고래요. 순간 민우 씨의 얼굴에 짜증이 스치고 목소리에도 날카로움이 묻어납니다. 됐어, 안 마셔. 하늘 씨는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한 듯 손에 들었던 물병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한 모금만이라도. 하지만 민우 씨는 한층 더 높아진 목소리로 하늘 씨를 밀어냅니다. 됐다니까.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순간 두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하늘 씨는 느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하늘 씨는 얼어붙은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합니다. 미안. 민우 씨는 그제야 자신의 언행을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미안. 내가 좀 예민했어. 하늘 씨는 애써 괜찮은 척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귀찮게 했나 봐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하늘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는 신용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우 씨의 차로 돌아온 밤입니다. 민우 씨가 운전석에, 하늘 씨는 주수석에 앉았죠. 하늘 씨가 안전벨트를 매려는 순간 민우 씨가 급하게 시동을 거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흔들렸습니다. 하늘 씨는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오빠, 나 아직 벨트 안 맸어요. 민우 씨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래 하고 짧게 답합니다. 하늘 씨는 벨트를 매며 아까의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오빠, 아까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잔소리했죠? 민우 씨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상관없어. 하늘 씨는 혹시나 민우 씨가 힘든 건 아닐까 염려하며 다시 말을 건넵니다. 오빠 요즘 많이 힘들죠? 그 프로젝트 때문에? 민우 씨는 짧게 하고 대답합니다. 언제 끝나요? 모르겠어. 하늘 씨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오빠, 나한테 화났어요? 민우 씨는 한숨을 쉬며 짧게 답합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민우 씨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쉬며 이제는 노골적으로 피곤함을 드러냅니다. 하늘아, 나 좀 숨 좀 쉬자. 피곤해. 하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죠. 하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참아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숨 좀 쉬자. 그녀는 이 말이 언제부터 들려왔는지 문득 헤아려 보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한 달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2달 전부터였을까요?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이 말이 어쩌면 나는 너에게 지쳤어 라는 뜻은 아닐까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을 겁니다.
민우 씨의 차가 하늘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 하늘 씨는 차에서 내리며 말합니다. 오빠, 조심히 들어가요. 내일 봐요. 민우 씨는 대답 대신 그저 손만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차를 몰아 떠나버립니다. 하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민우 씨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봅니다. 며칠 후 주말 낮입니다. 하늘 씨가 먼저 열악해서 만난 카페에서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빠, 여기 앉아요. 민우 씨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힘없이 응 하고 답합니다.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 마실래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아, 그럼 아메리카노 2잔이랑 오빠가 좋아하는 에그타르트도 하나 시킬까요?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 좀 나아질 텐데. 여전히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맘대로 해. 아무거나 괜찮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직원을 부르며 저기요, 아메리카노 2잔이랑 에그타르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민호 씨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 지어요. 오빠, 우리 다음 달에 좀 쉬러 여행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들어 하늘 씨를 잠깐 보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합니다. 여행? 어디로 말이야? 오빠가 제일 좋아했던 제주도 어때요? 우리 예전에 거기서 정말 즐거웠잖아요. 그때처럼 다시 다정하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게 한숨을 쉬며. 글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제가 모든 걸 다 알아볼게요. 비행기표부터 숙소, 맛집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둘 테니까 오빠는 그냥 편하게 몸만 오면 돼요. 응?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하늘 씨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시선이 왠지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늘아, 솔직히 말해서 너만 좀 예민하게 굴지 않으면 우리 아무 문제 없어. 그 말에 깜짝 놀라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민하다고요? 너 요즘 너무 나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잖아. 내가 뭘 하든 다 이해해주고 내가 불편해할까봐 계속 눈치 보는 것 같아. 그게 나한테는 더 부담스럽게 느껴져. 내가 오빠한테 잘하려고 우리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오빠를 힘들게 했나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끊으며. 됐어. 그냥 평소처럼 해. 제발. 고개를 푹 숙이며. 응,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바했네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응시합니다. 하늘의 독백. 너만 안 그러면 우리 아무 문제 없어. 민우 씨가 던진 이 말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저를 탓하는 변명이었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조금만 더 변하면 과연 예전에 다정했던 민우 씨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은 정말 제가 변하길 바랬을까요? 그저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을 얼마나 더 낮춰야 할지 이제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말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변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덧없는 희망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읽어드리는 마스터입니다. 방금 보신 하늘 씨와 민우 씨의 대화 어떠셨나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하늘 씨는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민우 씨는 오히려 하늘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남자가 이별을 결심했을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바로 사소한 일에도 드러나는 짜증입니다. 이전 장면에서 민호 씨가 하늘 씨의 물 권유나 연어 세트에 담긴 오이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모습 기억하시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 이는 단순히 그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죄책감의 표출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과 죄책감이 결국 사소한 짜증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민우 씨의 짜증은 사실 미안함의 또 다른 얼굴이었을 겁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이별을 결심한 순간부터 뇌는 이미 이 사람을 나의 소중한 사람이 아닌 점점 멀어질 타인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탈애착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애착 영역이 서서히 비활성화되면서 상대의 어떤 행동도 더 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나 귀찮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물 한 잔 건네는 작은 배려조차도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점점 줄어드는 신체 접촉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손도 잡고 어깨도 감싸 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갔던 두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우 씨는 하늘 씨의 손길을 슬쩍 피하거나 애정 표현에 무덤덤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십은 관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체적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상대와의 친밀감을 느끼고 싶지 않거나 혹은 그 친밀감이 오히려 자신을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는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이자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것을 넘어 관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사소한 일에도 드러나는 짜증입니다. 민우 씨가 하늘 씨가 건네는 물 한 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사람을 귀찮게 한다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죠. 연인 관계에서 상대의 작은 배려조차 거슬린다면 이는 이미 마음속에 커다란 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행동이 고맙게 느껴질 마련인데 갑자기 짜증이 솟구친다면 상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죠. 떠나고 싶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을 자극하는 상대의 존재가 부담으로 다가와 불편한 감정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탈애착 과정, 즉 애착을 끊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뇌가 이미 그 사람을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연인이 아닌 그저 스쳐가는 타인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중요한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는 이미 관계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얽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의 일방적인 취소입니다. 민우 씨가 하늘 씨와 가기로 했던 여행을 당일 아침 거짓 핑계를 대며 취소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은 상대와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즐거운 기억을 만들면 헤어지기가 더 어려워질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는 상대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끝내려는 결심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의 반영입니다. 마치 이미 끝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억지로 연장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숨 좀 쉬자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민우 씨가 하늘 씨에게 나 좀 숨 좀 쉬자, 피곤해 라고 말했던 순간 기억하시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너와의 관계가 나를 숨가히게 해 라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는 연인의 존재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떠나고 싶은 관계에선 상대의 존재 자체가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숨 좀 쉬자는 이별을 예고하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절박한 외침인 셈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별을 결심한 남성의 무려 87%가 최소 2달 전부터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여성은 평균 3.2주 만에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지만 대부분은 애써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별의 전도등이 이미 환하게 켜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강민우 씨의 저런 행동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심리적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운명의 흐름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서하늘 씨와 강민우 씨의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들의 이별에 숨겨진 운명적 실타래를 함께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하늘 씨의 사주부터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하늘 씨의 사주에는 식신이라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식신이 과다한 분들은 본래 타인을 지극히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유독 크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헌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잘해주면 이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돌아올 거야 라는 간절한 생각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소진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 씨의 사주에는 재성, 즉 자신을 보호하고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는 기운이 부족하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민우 씨의 사주는 어땠을까요? 민우 씨의 사주를 살펴보면 비견이라는 에너지가 유독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기운이 매우 강한 기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성, 즉 관계 속에서의 책임감이나 현재의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의지가 다소 약한 구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한 곳에 얽매이거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태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6년 민우 씨에게는 병오년이라는 해가 찾아왔습니다. 이 해는 그의 사주에 역마살이라는 강력한 운의 흐름을 가져다 주었죠. 역마살은 말 그대로 움직임의 기운을 뜻합니다. 현재 머물러 있는 자리나 관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년이나 긴 연애 기간은 민우 씨에게 더 이상 뽀근한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는 갑갑함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하늘 씨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관계를 붙잡으려 애썼다 한들 2026년에 접어든 민우 씨의 마음은 운명적으로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었던 셈이죠. 두 분의 궁합을 깊이 들여다보니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한 3년 정도는 두 분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좋았습니다. 궁합 점수로 환산하면 약 62점 정도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좋은 시기였죠. 하지만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관계의 에너지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궁합 점수는 무려 38점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유통기한이 정해진 식품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적정 기간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주적으로만 본다면 두 분은 3년에서 4년 정도가 서로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았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서로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구조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늘 씨의 지극한 헌신과 따뜻한 배려는 민우 씨에게는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했을 테고, 민우 씨의 냉담함과 무심한 회피는 하늘 씨를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린 거죠. 한침 화박한 식당 분위기 속 서로의 마음이 머무는 집짐이 수시로 주고받는 문자가 팽행하게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에서 유를 창초하는 창작시계까지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가 정교하게 결합된 실제 사주 명리를 모델로 만든 사주 한삿감 미리보기 화이팅 채널에서는 죽전 말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늘아, 오늘 네 생일인데 민호 오빠는 어디 갔어?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오빠, 오늘 회식이 너무 길어져서 괜찮아. 주말에 따로 보기로 했어. 생일에 회식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여자친구 생일인데 좀... 에이, 괜찮아, 뭐. 핸드폰 진동, 민우에게서 전화. 하늘,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듯 웃고 밝게 전화를 받으며 오빠, 회식 이제 끝났어? 민우, 전화 너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하늘아, 응,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 헤어지자. 하늘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음. 주변의 시끄럽던 식당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모든 것이 정지하는 듯한 연출. 하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뭐라고? 미안해.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지금 내가 누구를 진지하게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하늘 좀 물이 목이기 시작하며 무슨 소리야, 오빠. 우리 6년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해.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늘, 울먹이며 오빠,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 응? 우리 이렇게 전화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민우, 한숨을 쉬며 미안, 나 너 못 볼 것 같아. 얼굴 보면 차마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서. 하늘, 흐느끼며 오빠! 민우,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부디 잘 지내. 툭,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김. 하늘이 핸드폰을 든 채로 얼어붙어 있음.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으로 온 이별 통보.
가장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마음이 이미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가장 편한 방법이 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니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고 상대방의 슬픈 눈물을 보지 않으니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하늘 씨는 지금쯤 아마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과연 달라졌을까 하고 수없이 자신을 탓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세요. 하늘 씨는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대방과의 관계에 정해진 유통기한이 끝났을 뿐이라는 것을요. 사주학적인 관점에서 이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견 에너지를 다시 강하게 키워나가세요. 지금까지 연인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충분한 휴식, 나를 위한 배움 등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둘째, 상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창작 활동, 격렬한 운동, 새로운 여행, 흥미로운 취미 등 감정을 건강하게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억지로 슬픔을 참으려 하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2026년은 서하늘 씨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낡고 지쳐버린 관계가 마무리되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자리 잡을 공간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한 줄기 빛이 밝히는 메마른 땅 한가운데 엉겅퀴 식물이 빈틈을 빡빡하게 채우고 가시 돋는 열매들이 펼쳐집니다. 사주 한삿감 채널에서는 간절함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죽전말을 배치합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6개월 후 하늘이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음.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 중임. 핸드폰 알림. 민우에게서 문자. 하늘아, 잘 지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하늘이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망설임 없이 문자를 삭제합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 하늘, 혼말로 작게 미소 지으며 이제는 정말 괜찮아. 하늘이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합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떠나려는 신호를 이미 알아차렸다면 더 이상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은 비록 몸만 당신 곁에 남아있다 해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답니다. 차라리 그를 깨끗하게 보내주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별은 결코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당신을 빛나게 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